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 마지막 단원, 대단원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 좌표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좌표는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면 좌표 다 끝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걔가 수직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 좌표 평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수직선이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수직선은요. 이런 게 수직선이었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수직선이었어.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얘 거리를 구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2를 빼주시면 그게 거리가 되더라. 5. 맞습니까? 여기서 봐도 알잖아. 여기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5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다. A랑 B가 나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미지수로 돼 있어서 이게 어느 게 더 큰지 알 수가 없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빼기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돼버려요. 거리가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 어느 게 큰지 모를 때는 두 개의 차를 구하고 어떻게 절대값을 꼭 씌워줘라. 거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어려운 거 없지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수직선에서는 두 개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된다. 자,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요. 요것도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뭐 할 때? 우리 피타고라스 할 때.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는데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한 점 A가 있고요. 이 점이 X좌표가 X1이고 Y좌표는 Y1이다. 그 다음 B라는 아이가 있대요. 얘는 X좌표가 X2고요. 얘 Y좌표는 Y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랑 B를 연결한 이 직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이 거리가 직선거리죠, 항상.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A점이랑 B점에서 X축에 둘 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다음 Y축에도 둘 다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아, 잠깐.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나오지? 그 다음 요거를 이렇게 연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어떻게 되죠? 수직이 돼요. 그죠? 그 다음 요 길이랑 요 길이만 알면 얘 무슨 삼각형이 돼요? 직각삼각형이 되므로 빗변의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는요.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수직선 사이 거리와 같아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두 개의 차입니다.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얘는 y2가 더 크니까 그냥 y2-y1으로 가면 되겠죠? 요 길이는요. 여기서도 보면 x2랑 x1 비교하면 x2가 더 크잖아.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x2 빼기 x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B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입니다. 근데 나는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제곱해서 이게 됐으니까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자, 원래라면 제곱해서 되는 거는 뿔말을 붙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는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x2랑 x1이 너무 누가 더 큰지 모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요.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여기에서 빼고 나서 뭐를 하죠?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요거 같은 경우 3 빼기 마이너스 2를 하고 제곱을 하나 이 마이너스 2 빼기 3을 하고 제곱을 하나 그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5지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플러스 25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순간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을 더한다 하라고 했는데 이거 x1 빼기 x2 해도 크게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A는 3,0이고요. B는 5,3입니다. 자, 그럼 A, B 거리를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죠? 루트 x끼리 빼서 제곱이다. 누구 빼기 누구 아까 5 빼기 3을 해도 되고 3 빼기 5를 해도 상관없어요.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 0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그럼 얘는 루트 13. 이해되셨죠?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빼는 것 순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는. 자, 두 번째도 가볼게요. A는 1,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거리 구해봅시다. 1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2가 되죠? 제곱하면 4. 다음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네요. 제곱하면 4. 그럼 얘는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하고 1,3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을 빼면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그럼 루트 45 뭡니까? 3 루트 5. 너무 쉽다 그죠? 이런 거 문제 안 나오겠죠?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가장 대표적인, 아니, 기본적인 거. 그냥 할 줄 아는가 보고 확인만 해본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중에 모르는 미지수 뭐 A가 여기 O 대신에 A 이렇게 들어가 있고 A, B 사이 거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내분점으로 갑니다. 자, 내는 뭘까? 안내자. 우리 한자에서 안쪽을 얘기하는 안내. 그럼 분은 이건 나눌 뿐이에요. 그럼 뭐야?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분은 무엇이냐?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대요. 선분 AB 위에 있어요. 연장선 아니고 뒤에 외분이랑 신경 쓰셔야 돼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분이라는 얘기는 A랑 B를 이렇게 딱 연결한 거. 이 끝까지 안 갑니다. 직선 아닙니다. 선분은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AB 안에 있다는 얘기야. 요 안에. 요렇게 요 안쪽에. 이해돼요? 자, 선분 AB 위에 있고 AP 대 BP가 M 대 N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P에서 A까지 거리랑 P에서 B까지의 거리 B가 M 대 N이 된답니다. 이럴 때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 안쪽에 있다는 얘기야. AB가 있으면 선분 안쪽에 있는 점.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점으로 인해서 이 AB의 길이가 M 대 N으로 나뉜다.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수직선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를요, 기억해 두시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를 증명을 한번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은 증명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분 AB가 있어요. 자, 이 A점은요, x1이래요. 그 다음 B는요, x2래요. 자, 그랬을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럼 내분이면 P가 요 안쪽에 있고요. 여기서 요 길이가 M이고 여기서 요 길이의 B가 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P점의 좌표를요. X라고 잡고 우리 이제 이 P점을 X를 구할 수 있도록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AP랑 BP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AP의 길이는요. 뭐 빼기 뭐 해야 돼요? X 빼기 X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BP는요. 이 P가 꼭 D 같네. 자, BP는 X2 빼기 X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 B가 M 대 N이다. 그럼 어떻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M이랑 곱한 애가 MX2 MX는 자,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NX NX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X는 X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지금 X만 모르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숫자로 나올 거예요. X1, X2, MN 다 숫자로 나올 거예요.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X는 X끼리 이렇게 이항시켜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MX2 플러스 NX1은 요거 넘기면요. N 플러스 M의 X 이렇게 되죠.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내분하면은 M 대 N으로 내분한다면 분모는요. 요 M과 N을 어떻게 한다? 더한 거 분해. 그 다음 여기를 M 대 N으로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차해서 곱해야 돼요. 왜냐면 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반대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M 대 N이면 교차해서 이 M은 요 뒤에 거랑 X2랑 곱하고 요 N은 X1이랑 앞에 거랑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분점 좌표 구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점이래요. 중점이란 얘기는요. AB가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점이죠. 딱 한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그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B가 1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m도 1이고 n도 1인 거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이 1을 여기다 곱하고 요 1은 여기다 곱하고 얘가 x2고 얘가 x1이니까 요 곱하면 1이랑 곱해봤자 어차피 x2고요. 1이랑 x1 곱해봤자 어차피 x1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 2분의 x1, x2 더하기 x1. 결국 두 좌표를 더하고 나누기 2만 해주시면 된다. 중점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로 갈까? 자, 좌표평면 위에서 내분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요, 아까 전에 우리 수직선에서 내분점 배웠죠?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x는 x끼리 두 개를 하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a점, b점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요 중간에 뭐 2대1이다, 뭐 아니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찾아라 하면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직선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드노? 이 점은 m 플러스 n 하고 아까 수직선에서 교차해서 곱한다.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죠. 이 점의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야 돼? y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쭉 내려봐요. 얘가 y1이고요. 얘가 y2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가 m 대 n이면 요 길이도 m 대 n이거든. 아, 그럼 얘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끼리 내분하는 공식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교차해서 곱하고 더한 거, y끼리도 m 더하기 n분의 하고 교차해서 곱한 거, m 대 n이면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x끼리 계산, y끼리 계산해서 그거를 몇 콤마 몇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특히 중점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어떻게 됐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였죠. 마찬가지로 해도 x는 x끼리 두 개 더해서 나누기, y는 y끼리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내분할 수 있겠죠? 좌표평면에서 내분점 요 공식 외우십시오. 알겠죠? 요거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수직선 위에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 길이의 비가 m 대 n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했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매번 문제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는요. 시간 싸움이에요. 특히 중간고사 치다 보면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다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외워주시면 돼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외우기도 쉬우니까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근데 4번,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세 점 ABC가 나와 있고요. 그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뜬금없이 갑자기. 내분하다가 갑자기 왜 무게중심을 구하라 할까? 이 무게중심을 내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대요. A, B, C. A점이 x1, y1이고요. B점이 x2, y2고요. C점이 x3, y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 무게중심은 우리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별을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의 중점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중점이랑 이렇게 연결한다. 이걸 무슨 선이라 하나요? 중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삼각형에서 3개 그을 수 있어. 이 꼭지점에서 또 마주보는 대변의 중선. 또 이 꼭지점에서 요 마주보는 요 그 중선. 맞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바로 G다. 무게중심이다. 그렇게 잡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이 있드나 항상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라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도 2대 1 된다. 항상 2대 1이라는 거 꼭지점에서 중선, 요 중점까지 갈 때 2대 1이 된다.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고요. 까먹으셨으면 지금 다시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 G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자, 일단 요 중선을 그었잖아. 그때 요 D, 이 점을 D라고 내가 잡아볼게요. 그럼 D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BC의 중점이에요. 자, 점 D는 BC의 중점이거든요. 자, 중점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 하고요. y끼리도 더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자, 그 D점의 좌표를 구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G라는 점은요. 이 색깔이 조금 튀는 게 이 색깔 튈라나? 자, 이 G라는 점은요. 어떻게 돼요? A하고 D하고의 거리가 2, 1이죠. 한마디로 점 G는 선분 A, D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 그럼 내분점에 좌표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분의 각각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대 1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교차해서 곱하라.
2대 1이니까 요 2를 D에 곱하고요. 요 1을 A에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2를 D에 곱하래요. 이 D점의 좌표가 여기 있잖아. 여기다 2를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x2 플러스 y, x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을 A에 곱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여기에 1을 곱해봤자 어차피 그냥 x1이네. 더한다. 맞아요? 그 다음 y도 마찬가지예요. 2대 1이니까 요 뒤에다가 2를 곱해. 여기다 또 D를 곱해. 그럼 y2 플러스 y3 이렇게 돼요. 약분해서. 그죠? 거기다 여기다 1을 더해서 더한다. 1을 곱해서 더한다. y1.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공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x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y도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보이시죠? 뭐를 이용했다고요? 내분을 이용하는 거야. 이 무게중심 점 G가 A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을 푸시오. A가 6콤마이고 B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4일 때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내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자, X끼리 Y끼리 다 따로 하셔야 되죠? 자, 3대 2 적고요. 교차하시면 돼요. 자, 이 3을 여기다 곱해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6. 자, 요 2를 요 6에다 곱해요. 그럼 12. 그 다음 더한다. 그 다음 요 3을 또 마이너스 4에 곱하면 마이너스 12. 요 2를 요 2에다 곱하면 4인데 또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2는 6. 마이너스 12 더하기 4는 8. 마이너스 8.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6분의 5, 6분의 마이너스 8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 B, C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시오. 얘는 공식 외웠으면 껌이죠. 공식 안 해오면은 아까 전에 했듯이 다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공식 바로 쓰세요. x끼리 다 더하고 y끼리 다 더하고 그 다음 나누기 3 해주시면 된다. 자, 봅시다. 2 빼기 1, 1이고요. 거기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 5 빼기 3은 2 더하기 1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1,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외분점입니다. 자, 그럼 왜 이거 무슨 외겠어요? 바깥 외. 그죠? 분은 나눌 분. 그럼 나누는데 바깥쪽에서 나눈대요. 그래서 이 외분은요. 아까 전에는 내분은 아까 어떻게 돼 있냐면 선분 AB라고 했죠. 그죠? 선분 AB란 얘기는 딱 AB가 있으면 A가 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야 돼요. 딱 이게 끝이에요. 외분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연장선이란 얘기는 선인데 성이래. AB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개 끈 게 이게 딱 선분이야. 근데 이걸 연장을 해버리래. 이렇게. 이게 연장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선 A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 Q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AQ 대 BQ가 M 대 N일 때 점 Q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면 점 Q를 외분점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이 AB가 있을 때 3대 2로 내분한다는 거와 3대 2로 외분한다는 거의 차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3대 2로 내분은요. 요 AB가 있으면 요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P의 거리가 3대 2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 이렇게 3대 2. 이렇게 돼야 돼요. AP 안에 이렇게 AB 안에 요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외분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외분점을 Q라고 잡으면 이 연장선 위에 있고요. A하고에서 거리가 A하고 거리가 3이고요. 그러니까 AQ가 3이고 그 다음에 BQ가 2야. 그럼 얘는 누구랑 가까워? A랑 가까워? B랑 가까워? B랑 더 가깝죠. 그 B의 바깥쪽에 있어요. B의 바깥쪽에 얘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A에서 Q까지 거리가 3, B에서 Q까지 거리가 2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외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얘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3대 2가 되려면 얘 Q가 좀 멀리 있어야 되겠네.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Q가 요 바깥쪽에 요 B쪽에 왜냐면 B에 더 가깝다고 돼 있잖아. B랑 거리가 2고 A랑 거리가 3이니까 이 점이 Q가 요 위에 있는데 여기에서 거리가 2고 여기에서 거리가 2고 여기서 거리가 3이려면 여기가 1이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요거를 2배 시켜서
요게 Q인 거야. 그러면 B하고 Q 거리가 요 두 칸이고 A에서 Q까지 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해서 3대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외분점이 돼요. 알겠어요? AB의 연장선 위에, 그러니까 AB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수직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두 점 A가 x1, B가 x2일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얘랍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증명을 해보자면 얘가 A, x1이에요. 얘는 B, x2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M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M 대 N으로 나누는 게 요점이 Q예요. 얘가 M, 요게 N 이렇게 되죠. 그럼 Q점의 좌표를 X라고 칠게요. 그럼 A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AQ의 길이는 X-X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Q의 길이는 얘는 X-X2 이렇게 돼요. 그러면 X-X1 대 X-X2의 비가 M 대 N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먼저 곱하면 누구부터 곱할까? 얘를 곱할까? 얘 곱하기 할까? 그럼 뭐 mx 마이너스 mx2는 이렇게 되고요. 요 n이랑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죠. 또 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요 q의 x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는 x끼리 나머지는 다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m-n의 x가 되고요. 자, 얘 이항하면 플러스니까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얘로 나누면 되겠죠. x는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요, 빼기라서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앞에 부분은요, 사실 더하기라서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얘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m 대 n 했을 때 교차해서 곱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m 빼기 n을 했다. 분모가 m-n이죠. 그럼 m이랑 곱한 애를 먼저 적고요. n이랑 곱한 애를 뒤에 적어서 빼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만약에 내가 분모를 n-m을 하고 싶다. 그럼 n이랑 곱한 애를 먼저 적어야 돼. n이랑 누가 곱해? 얘가 곱했죠. 그럼 n, x1. 그 다음 m이랑 곱한 게 mx2. 그 두 개를 빼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 순서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이 순서만. 그래야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뭐 얼토당토하는 답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느 걸로? 좌표 평면에서의 외분점으로 가시면 돼요. 좌표 평면의 외분점도요. 내분점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x끼리 외분하시면 되고 y끼리 또 외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m 대 n이면 분모는 m-n분의 m-n분의 하고 m 곱한에 먼저 적고 n 곱한에 적어서 뺀다. y도 마찬가지다. 되셨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a가 6,2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 ab를 a 2대 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갈게요. q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2대 1이니까 분모가 2 빼기 1, 2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2 빼기 1을 했으니까 2대 1이면 2를 곱한 거 먼저 적으셔야 돼요. 2랑 곱한 거 마이너스 4. 그 다음 1이랑 곱한 거 6. 어떻게 한다? 뺀다. 그 다음 2랑 곱한 거 누구? 마이너스 4랑 2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 그 다음 1 곱하면 2인데 얘를 또 뺀다. 됐습니까? 자, 그럼 Q점의 좌표는 분모는요. 2 빼기 1, 2 빼기 1, 1이라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분자만 바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버리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 된다. 자, 요렇게 오늘 문제는, 수업은 끝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정말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외분, 내분 할 줄 아냐?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센이라든지, 뭐, RPM이라든지 이런 유형서를 가지고 이거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많이 적용시키는 거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